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가을철 정읍의 대표 축제인 정읍 전국민속 소싸움대회가 오는 27일부터 내장산 농경문화체험관 옆 특설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대회 기간 정읍 한우고기와 농특산물을 판매하고 다양한 축산물 시식회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20회 정읍 전국 민속 소싸움 대회가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내장산 농경문화체험관 옆 특설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전북 정읍시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청도와 진주, 의령, 김해, 창원, 창녕, 완주 등 전국 11개 시군의 싸움소 170여 두가 출전해 기량을 겨룰 예정입니다. 단풍으로 유명한 정읍 내장산 인근에서 소드르 박진감 넘치는 소싸움 대회 등 많은 볼거리가 있사오니 가족, 친지, 친구들과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특히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최고의 싸움소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예상돼 박진감 넘치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는 총 상금 7,610만 원을 두고 6개 체급별로 대진표 추첨에 의한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자격은 한국민속소싸움협회 산하 양축가가 사육하고 있는 싸움소여야 합니다. 싸움소 개최 심사는 오는 27일부터 오전 12시까지 진행되고 대진표 추첨 후 본대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선전은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며 30일에는 4강 진입전, 31일에는 결승전을 통해 각 체급별 우승 싸움소를 가리게 됩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최근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고 미세먼지 유입량도 많아져 호흡기 질환과 감기 몸살 앓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에 전국의 보건소와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10도 이상의 일교차를 보이는 데다 미세먼지까지 가세하면서 호흡기 질환과 감기 몸살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미세먼지로 인한 호흡곤란 및 천식, 기관지염, 심장박동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보건소와 소아과, 이비인후과는 감기와 고열을 동반한 환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주시 보건소의 경우 하루 평균 40여 명의 환자가 내원하던 것과 비교해 최근에는 60여 명까지 환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전라북도 전주시 내 내과와 가정의학과, 병의원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단체 인원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의 결석과 학교, 회사에서는 병가 및 결근으로 인해 근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속적인 실외활동 탓에 기존 알레르기 천식 환자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물론이고 건강한 사람도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돼 병원을 찾는 환자는 꾸준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 후 청결관리에 주의해야 하고 감기에 걸리기 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백신 소진 시까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 대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까운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 지역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한편 연쇄 상구균에 의한 인두염은 10일이 지난 이후에도 치료가 시작되지 않을 경우 심장과 콩팥에 합병증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군산 지역 시내버스 업체들이 인건비 및 가스요금 인상과 승객 감소 등으로 적자를 면치 못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군산 지역 시내버스 업체는 군산여객과 우성여객 두 군데 업체로 55개 노선 총 118대 버스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시내버스 업계는 근로자들의 임금 인상, 가스비 상승에 이어 자가용 증가에 따른 버스 이용객 수 감소로 인해 올 들어 지금까지 13억 원의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업체들은 대중교통인 시내버스가 교통약자들을 위한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을 들어 자치단체의 재정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군산 시내버스 업체 관계자는 군산 시내버스 업체들은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도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이달 인건비와 기름비도 못 낼 형편이라고 경영난을 호소했습니다. 한편 일부에서는 군산시가 수익금을 업체가 공동관리하고 지자체가 재정을 지원하는 준공영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군산시 교통행정과는 업체의 손실과 관련해 추경을 통해 일부라도 보존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충청남도는 18일 아산시 온양 관광호텔에서 도내 기업인과 근로자, 안희정 지사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5회 충남도 기업인 대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제25회 충남도 기업인 대상에는 정양 SG가 영예를 안았습니다. 종합대상을 수상한 정양 SG는 1986년 설립된 친환경 단열재와 전자보냉 완충제, 포장용기를 제조하는 공주지역의 업체입니다. 경영대상은 아산시 SY테크, 기술대상은 청양군 신기산업, 장수대상은 금산군 삼난제약, 창업대상은 아산시 T&I 컴퍼니가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번 기업인 대상 및 우수기업인상 수상기업은 도 경영안정자금 1% 추가 우대와 해외시장 판로 지원, 중앙단위 포상기회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며 충남 대표 우수기업의 홍보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2016년 충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및 현판 수여식도 함께 개최됐습니다.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은 6년 동안 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금리 우대 지원과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판로 개척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혜택을 받습니다. 한국전력은 17일 한전 광주 전남지역본부에서 광주광역시와 주민친화형 배전스테이션 구축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은 조한익 사장과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충장로 상가번영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배전스테이션은 지상에 전력기기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한 고밀도 부하지역에서 변압기와 개폐기 등 전력기기를 한 장소에 모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차세대 전력배전 시스템입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전은 이달부터 2018년까지 300억 원을 투자해 광주 동구 충장로 1가와 4가 건물 내 혹은 지하에 주민 친화형 배전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광주시는 배전 스테이션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등 행정사항을 협조합니다. 배전 스테이션 지상에는 전기차 충전소와 문화 휴식 공간, 에너지 신사업 홍보관 등을 만들어 이를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 위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 개폐기 등 다수의 전력기기를 모아 건물 옥내 또는 지하에 구축해 도심 미관 개선 및 주민 편의에도 기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한전 사장은 이번 사업이 광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 활성화 등 관광 자원화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예산정책협의회가 지난 17일 평창 알펜시아 스키점프센터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최문순 지사와 국회 예결위 간사, 도당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강원도가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한 추가 소요 예산 950억 원 반영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 지사는 올림픽 유치 전 알펜시아 조성 등 선투자된 1조 4,745억 원과 유치 후 경기장과 진입로 등 기반시설 도비 부담액 5,010억 원 등 1조 9,755억 원을 도가 투자했고 정부 투자액은 1조 335억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날 도가 건의한 국비 추가 지원 사업은 올림픽 개최지 중심의 문화올림픽 100억 원과 동계올림픽 개최지역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50억 원, 올림픽 문화유산 창출 사업 150억 원 등입니다. 또 올림픽 개최 시군 현안인 올림픽 대비 도시경관 및 가로정비 사업 144억 원, 창조올림픽 거리 조성 250억 원 등 모두 950억 원에 이릅니다. 이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도의 미래를 20년 이상 앞당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평창 동계올림픽이 어느 올림픽과 비교해도 손색 없는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국회 예결위 간사는 올림픽은 강원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 체면 자존심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 지역 맞춤형 저출산 극복을 선도하도록 하기 위해 선도지자체 공모사업을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위기감을 갖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하는 건데요. 선도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는 저출산 극복의 모델 도시로서 효과성이 높고 타 지자체로 확산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재정분석 제도와 재정위기 관리 제도의 연계가 강화돼 운영됩니다. 이에 재정분석 결과 미흡단체로 지정되면 재정주의 단체로 지정관리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책임성이 더욱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